지나친 그 낙관주의자는 늘 그 꿈속에서 살고, 지나친 비관주의자는 그 항상 현실을 원망하면서 살고, 그러나 그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있는 그대를 보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낙관이라는 그 푸른 신호등과 비관이라는 그 붉은색 신호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현 시점에서 자신이 인생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고, 또 진정으로 삶을 성찰할 수 있으며 더불어 한층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낙관주의자는 늘 푸른 신호등만 보고, 또 비관주의자는 붉은 신호등만 본다. 그러나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생명이다. 라는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말을 전하면서 신묘일주 강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주말을 어떻게 잘들 보내셨나요? 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또 시작하는 월요일이 좋으면은 한 주 내내 좋다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조금 힘내시고 화이팅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60갑자 일주론 강의 시작을 해서 오늘 28번째 일주, 신묘일주까지 와 있습니다. 신묘일주에 대해서 우리 60갑자 이 표에서 몇 가지 정도만 짚고, 그리고 이제 또 전체적인 어떤 성품 성향 분석하는 그런 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일주 28번째, 갑신순에서 8번째고요. 네, 공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신묘일의 일주의 어떤 공망은 오미가 공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 중에서 신묘일주에 합이 되는 일주, 또 충이 되는 일주, 신묘일주와 합이 되는 일주, 병술일주가 있고요. 신묘일주와 또 충이 되는 그 을묘일주가 있습니다. 또 신묘일주 자체는 그 현침일주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일주에만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공부도 60갑자 일주론 공부 속에서 특성은 하나하나 공망이라든지 또 합이라든지 충이라든지 일주만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제 짚어보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음양오행 또 천간지지 육친이라든지 또 이제 뭐 지지한간 12운성 물론 이런 거 전체적인 거 다 우리가 대입해 보면서 성품 그분의 그 일주 자체를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천간글자 우리가 이제 사주 팔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주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 중에서도 일주가 갖고 있는 그 비중은 좀 크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어쨌든 모든 것이 개인화되어 있고 아무래도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일주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명략적에서도 예전 그 고전의 어떤 명리와 현대 명리는 그런 데서도 많이 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네, 신묘일주는 60갑자 중 28번째 갑신순에서 그 8번째 일주입니다. 신묘일주의 간지가 갖는 역학적인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살펴봄으로써 신묘일에 그 태어난 사람의 성품, 성향, 기질 등을 분석하고 살펴보고요. 또 신묘일주의 어떤 지지 묘목은 편재이고 또 지장간은 또 가불로 간목정제, 을목편재, 십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12운성으로는 절지에 해당합니다. 이런 그 신묘일주의 어떤 기본적 정보를 가지고 알아보는 그 신묘일주의 어떤 성품, 성향, 또 배우자 문제, 또 적성이라든지 뭐 건강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일주는 승부욕이 강한 그 신금이 일지 지장간의 을목 편재를 만났음이니 그 자신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성분이 강하고 통제력이 강하며 자신의 그 소유물에는 손을 대면 그 용서하지 않는 그런 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남이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며 평소에 불만을 쌓아두었다 한 번에 그 폭발하는 그 타입과 그 혹독한 기질이 있어서 원활한 그 대인관계를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타협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그런 일주입니다. 신묘일주는 이별의 기운인 그 신금이 인목에서 그 터져나온 그 여린 싹의 그 상과 같은 그 성분과 기질이 있고 또 묘목은 경호가 밝고 자상하지만 소극적이고 또 융통성이 없어 그 경솔한 그 특징도 있으며 그 본성과 달리 그 타인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스타일과 기질도 있는 그 일주입니다. 신묘일주는 애정이 풍부하고 헌신적이나 유아독전형으로 인류를 좋아하고 성격이 담백하고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경우가 밝으나 공부와 학문은 도중하차를 하는 성분이 강하고 부모님과 불합하는데 일주가 천지덕합되는 경우에는 큰 애로사항을 겪지 않지만 일주가 천지불합하는 상이면 그 풍파가 있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일주입니다. 신묘일주는 하얗게 그 소리 내리는 그 계곡 사이를 뛰노는 그 백토의 형상이며 성격은 소박하고 또 무난하지만 침착성이 부족한 까닭에 일이 그 진행에 가끔 그 생각 외에 차질을 빚어 결과가 시원치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실천보다 많이 앞선 그 두개미행으로 자신의 그 한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습성도 있습니다. 천품은 그 꽃 속에서 노는 그 나비와 같이 한가한 듯하지만 성미가 급하여 스스로 일을 찾아 분망한 나날을 보내고 또 오행상으로 신묘는 천간과 지지가 근근목으로 상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간지가 밀접하지 못하고 신은 신대로 묘는 묘대로 따로따로 행사하는 그 기질이 있으므로 매사에 그 당황한 일이 많이 생기고 마음에 그 걱정하는 바가 그치지 않습니다. 신묘의 신은 그 신으로서 신뢰와 의리를 나타내며 지지의 그 묘는 묘로 그 마음의 갈등이나 변덕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태생은 그 비록 신은 있지만 그 행동에는 자신도 모르게 배신한 일이 나타나며 따라서 그 주위의 인정은 받지만 생각이 너무 많고 소심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와 격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간의 그 신금은 예리한 그 칼이며 지지의 묘목은 그 등나의 풀이므로 사방의 마음을 쓰고 신경이 그 예민한 나머지 초조하여 그 스스로 불안한 그 심리를 일으켜 신고하기도 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고 정만 움직이는 까닭에 인간 관계에서 고통이 따르고 한때는 그 색정으로 번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담백하고 경과 몹시 밝아 한 번 마음 먹은 일은 결국 해내고야만은 그런 그 장점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태생은 천간과 그 지지의 금목이 서로 그 상징하므로 상해의 그 화가 있고 또 신은 그 가을이므로 찬 그 기운이 산에서 내려오고 묘는 그 불인 까닭에 더운 기운이 산에 그 오르는 격입니다. 이와 같은 그 한서의 그 차이 때문에 초년은 신고가 많고 부모의 혜택 역시 부족하여 스스로 운세를 그 개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운이 그 서로 극을 달리기 때문에 중년은 그 화려한 운세를 맡게 되지만 말년 후는 매우 쇠퇴하여 그늘진 곳에서 쓸쓸한 운명을 그 보낼 수도 있습니다. 고로 이 태생 그 노년의 그 안정된 삶을 위해 젊어서부터 말년을 대비하는 인생 농사를 그 서서히 지어두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그 인간이란 그 현재 행복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며 또 운이란 행운 가운데 불운이 또 불행 가운데 또 행운이 바꿔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혼이 영원하다는 그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이 태생은 노년의 그 안정을 위해 일찍부터 그 축제의 정신을 갖는 것이 그 필요합니다. 직업은 그 꾸준한 연구직이나 또 섬세하면서도 예술성이 깃든 그런 직업이 적합하고요. 또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을 그 받지 않고 자신이 그 능동적으로 활발히 그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유업이 그 되기를 합니다. 부부 애정운은 처보다 척을 사랑하는 격으로 한때 그 실패에 따른 그 함정이 따르지만 만원을 하면 어렵게나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신묘의 상은 성품이 자상하여 자녀를 그 몹시 아끼는 편으로 자녀에 대한 그 애착이 강하여 자녀의 그 장래에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경우 자기의 그 뜻과는 반대로 자손에게 외면을 당하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네. 배우자로 남성은 갑오, 을미, 무술, 기해생의 여성이 대기라고 계사, 병신, 정유생의 여성은 그 불길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정해, 병술, 개미생의 남성이 대기라고 기축, 을류, 갑신생의 남성은 좀 불길합니다. 건강은 폐암, 축농증, 간병증, 또 뇌일혈, 신경계통, 또 척추질환, 방광 등의 그 질환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수명은 38세, 43세, 49세, 59세, 63세 때를 무탈하게 넘기시면 다 모두 무병장수할 수 있고 여성이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조금 더 장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우리가 일간 그
일지, 뭐 12운성, 또 지장간, 음양오행, 뭐 이런 것들 다 각종 신사 이런 것들 풀어서 같이 그 전체적으로 일주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하지만 일주 분석 어쨌든 사주 전체를 놓고 사주팔자 전체를 이렇게 풀어놓고 그리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일주 분석에 대해서 본인하고 좀 상충되거나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전혀 다른 또 어떤 그런 그 풀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예민하게 쓰실 이유는 없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어느 정도 사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그 사주를 한 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한 두세 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사주의 명리라는 것이 고정되고 어떤 확정적이고 결정론적인 어떤 그런 명리학 이론이 아니다 보니까 보는 때마다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듯이 일주 분석 역시도 다양한 그 분석 풀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그 내 인생의 개운, 심리개운인데요. 네, 사주 명시 하나를 좀 띄워놨습니다. 을유년에 또 계유월에 신묘일에 을미시에 태어나신 분의 사주 명시를 하나 띄워놨고요. 이 사주에 대해서 우리가 일주 공부를 했으니까 사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통변 방법이라든지 사주의 어떤 사주 풀이 방식, 기본적인 이런 거를 살짝 여러분한테 언급해드리고 사주의 어떤 구조를 본다든지 격이라든지 용신형도 보는 정도만 설명드리고 또 그 이 사주의 이제 일주 오늘 신밀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기운이 필요한 건지 또 어떤 기운이 넘치는지 이런 그 억부적인 용신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뭐 조우용신이라든지 뭐 통관용신, 용신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 일간이 이제 이 사주팔자의 가장 기준이 되는 일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간 가지고 모든 것을 펼쳐보면서 각각의 궁에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십성으로 한번 이제 대입해 보고요. 그거와 함께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용신을 좀 찾아내고 용신을 찾아냈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그 운과의 대입을 보는 건데 그러면 대운이라든지 세운 정도 또 깊이는 월운까지 이제 보게 되지만 오늘은 뭐 대운, 세운은 보지 않고요. 사주 원국에 대한 그 구조와 용신 정도 부분만 언급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신금일간이 6월에 가을 6월에 이제 태어났는데 9월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시간이 미시에 태어났습니다. 가을 한낮에 보석같이 그런 반짝반짝 보석 같은 그런 명을 태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신을 좀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보면 신금과 함께 유금이 월지의 등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강신약 억부용신을 뭘 찾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제 억부용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이 6월에 등령을 했고 또 연지에 월지에 등령을 했고 연지에 유금으로 신금이 있고 또 시지에 미토가 토생금으로다가 신금을 좀 생해주고 있고 또 연간에 기토가 신금을 생해주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8글자 중에 5글자가 신금을 도와주고 또 같은 그 기운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강사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강 억부용신에서 신강사주는 좀 그 기운을 좀 빼주고 눌러주고 또 부족한 기운을 쓰면 도와주고 이제 그게 억부인데 지금 같은 건 신강하기 때문에 일간의 그 기운을 좀 설해주거나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옆에 천간에 올라 있는 개수가 있고 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을목이라든지 개수라든지 또 이제 여기는 지금 화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신금일간의 용신을 여기서 찾아본다면 을목으로다 용신을 잡는 것이 가장 합당해 보입니다. 수생목 예를 들어서 금생수 수생목 이제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을목을 용신으로 잡고 또 개수를 갖다 희신으로 잡고 그래서 용신은 목으로 그 희신은 이제 개수로 이렇게 이제 용신을 이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을 찾아보게 되면 화기운이 없습니다. 이 화기운을 채울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건강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심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화에 대한 어떤 그런 기운에 대한 그런 거 건강적인 거 주의가 좀 필요하고 또 일간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가불급이라고 해서 또 너무 강한 것도 역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라든지 담 역시도 또 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분께서는 이분 사주 명식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부족한 아주 전혀 화기운이 없기 때문에 색깔로는 적생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숫자로는 27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좀 그 쓴맛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충을 해주면서 자기의 부족한 기호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그 심리 개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렸고요. 간단하게 일조론 강의가 너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너무 많은 그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강의의 전체적인 어떤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일주 분석 강의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 생각에 대한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그 사랑이십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강의, 일주론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또 조금이라도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살펴보고 또 계속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